마세요. 오늘 다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모자리겠는데요. 아직은 다리가 좀 남아 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러니까 자주 못 오시던 분들도 오늘 오랜만에 오시고요. 오늘 또 저기 새로 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나와서 인사를 좀 하시고 처음 오셨으니까 나오세요. 아니 나오세요. 나오셔야지. 여기 한 번 나오고 한 번 오면은 그게 엮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찍거든 저걸로다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동입니다. 너무 어렵고 생소한 거라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배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 한번 이래 둘러보세요, 그죠? 지금 선생님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도 계시고 또 좀 젊으신 분도 계세요. 아니 왜냐하면 처음 오셨으니까 내가 이제 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 여기 머리가 좀 허여신 분도 계시고 염색해서 또 까만 분도 계시지만 이 선생님은 저기 복지관에서 같이 수업을 하는데요. 제가 이 자랑을 무진장했더니 오늘 한 번만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오면 엮인 거지 뭐. 그래서 나와서 인사를 하시면 오늘 들어보시고 이제 마음이 좀 돌아서 다음 주에도 오시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오시고 그러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은 21번째 이제 주역 상경 한 3분의 2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름은 활해서합이고 괴명이 두 자입니다. 괴명이 두 자. 활해서합입니다. 이건 오래 진짜 두드리는 거 뭐 움직이는 거고요. 요거는 불이고요. 불같이 뒤드린다 뭐 그래도 되겠네요. 그죠? 불같이 뭐 책망한다 해도 될 테고 뒤드린다 해도 될 테고요. 이번 그 괴의 주제는 더도 덜도 아니고 이겁니다. 씹다. 그 씹는 게 뭐냐? 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일단 오징어 다리를 잘근잘근 입에 넣고 씹을 수도 있고,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을 좀 잘근잘근 씹어가지고서 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키베카를 좀 찾아봤는데, 여기 나오는 얘기가 딱 제가 하고 싶은 소리가 그냥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잠깐 이제 좀 둘러보고요. 개요 의미, 음식을 이로 부수다. 원래 이제 처음 의미, 서합. 요거 지금 이루다 잘근잘근 씹는다는 소리거든요. 요 글자가 여기 입구자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음식은 잘근잘근 씹다. 요거 기본적인 의미.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비난할 때 그 씹는다 그러죠. 씹는다 그럽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누가 뭔가 말을 한마디 듣고서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곱씹어 보죠. 곱씹어 봅니다. 메시지 등을 무시하다. 그렇죠. 야 하고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고 씩 가는 거 그거 씹는 거다 그랬죠. 뒤에서 야 하고 불렀는데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듣고서도 못 들은 척하고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메시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보냈는데 못 본 척하고 있더라. 그런 거 뭐 시어머니가 보낸 카카오톡은 확인을 안 한다. 안 눌러본다. 왜? 눌러보면 받는지 알고 대답을 안 하면 혼나니까 싹 오는 거를 눈으로 싹 보고서 안 누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얘가 아직 안 봤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바빠서 얘가 못 봤구나.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아주 한글로 잘 나와 있어요. 씹다, 물다 같은 동사에 비해서는 음식과 관련으로 쓰이긴 하지만 먹다는 음식물 이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씹다는 입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칭하여 의미가 다르다. 예컨대 껌은 씹기는 하지만 먹어버리면 곤란하다. 껌을 엉덩이에 붙이면 더 곤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건 간에 씹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주로 고기, 오징어, 껌 등
질긴 음식에 사용된다. 사람도 질긴 놈을 씹는 겁니다. 그죠? 고분고분하고 저기 말랑말랑한 거 씹을 일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도 돼. 근데 이게 피근피근하고 말도 안 듣고 아주 저기 그러면 좀 씹어야지. 그렇죠? 씹어야 됩니다. 죽 같은 거 하다못해 밥 같은 것만 해도 밥을 씹어 먹는다라고 잘 하지 않는다. 밥도 물론 적당히 씹어 먹긴 하겠지만 씹어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생각까지 안 해도 잘 넘어가잖아요. 오징어는 이빨이 빠지도록 씹어야지 먹는단 말이야. 인간도 마찬가지죠. 씹어야 될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있나? 예. 참외를 씹는다, 수박 씹는다 하는 거는 뭐 어색하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공연히 씹는다. 야당은 여당의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맹렬히 씹었다. 요새도 텔레비 보면 맹렬히 씹고 있어요, 그죠? 근데 홍준표는 씹는 게 좀 잘못 씹고 있어. 좀 잘못 씹고 있어요, 보니까. 나도 그 위선적인 목살을 씹고 싶었지만 하도 더러워서 상대하기가 싫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껌을 씹는 게 아니라 생각을 씹는 거였다. 그래서 생각을 곰곰이 하는 것도 씹는다는 표현을 하죠. 메시지 등을 무시하다. 예. 이 지금 서합은 요런 얘기의 전체입니다. 전체가 요런 얘기입니다. 전체가. 일단 개를 보니까 개를 보니까 개의 모양이요. 개의 모양이 아래턱, 위턱, 이빨, 요 안에 요 씹는 거, 요 놈. 입 안에 오징어를 넣고 잘근잘근 씹는 모습입니다. 요건 어금니, 요건 송곳니, 요건 윗니, 아래턱, 위턱. 근데 사람 저기 이 턱 구조가요, 웃겨요. 예. 여기는 지금 그냥 이예요, 이. 문명을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이거 움직일 동자거든요. 턱은 아래턱이 움직입니다. 아래턱이. 그렇죠. 우리 저기 여기다 이거 하고 입 벌려봐요. 그럼 모가지가 올라갔다 하잖아요. 평소에는 얘가 가만히 있고 아래턱만 들먹들먹 하는데, 예, 그렇게도 생겼습니다. 참 누가 희한하게 말을 짜맞춰 놨어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씹힐 것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말랑말랑한 걸 씹는다고 말 안 해요. 딱딱한 걸 씹는다고 말합니다. 딱딱한 걸 씹는다고 말을 해요. 그죠? 딱딱한 거를. 딱딱한 거 씹고 저기 질긴 거 씹는 거지 말랑말랑한 건 안 씹어도 되잖아요. 말랑말랑한 건 먹는다 이죠. 뭐 먹는다 되고 마신다도 되고 뭐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씹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씹는 게 사람만 씹냐? 아니죠. 먹을 거만 씹냐? 그렇지 않고 사람도 씹는단 말이에요. 사람도. 그걸 이제 크게 얘기하면 죄 지은 놈을 갖다가 유치장에 갖다 가두는 게 그놈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죄를 반성하게 하고 나중에 교화를 시키려고 교정시설에 갖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잘근잘근 씹는 거다. 그것도 잘근잘근 씹는 거다. 그래서 괴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용옥하니라. 옥을 쓰미 이롭다. 죄 지은 놈은 갖다 가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시각은 유가적인 시각보다요. 유가적인 시각보다 법가적인 시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법가적인 시각이 많고요. 그렇습니다. 예,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서합은 씹다, 먹다, 깨물다, 삼키다, 빼앗다, 미치다. 미치는 건 도는 게 아니고 이게 손이 자랜다, 다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았다, 다다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합은 입을 다물다, 웃음소리, 어찌,
뭐 말이 많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서합은 64개의 하나로 이깨와 진깨가 쌓여서 번개와 우레를 상징합니다. 예. 번개 번쩍하고 그렇죠. 밝은 거죠. 번개 번쩍하면 밝잖아요. 예, 밝은 것, 번개 번쩍하는 것. 그런 거를 상징합니다. 서는 씹는 행위도 될 테고 씹히는 대상이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괴의 모양을 보면 초효와 상효는 씹는 위턱과 아래턱이고 사효는 씹히는 대상물이 됩니다. 합은 위턱과 아래턱이 맞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상구효와 초구효가 될 겁니다. 서합은 또 씹는 자의 입장에서 씹히는 자의 입장에서 이게 서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씹는 놈이 있으면 씹히는 놈도 있을 거고 씹히는 놈이 있으면 누군가 씹어낼 거고. 그러니까 교정시설이라고 말하면은 공권력은 씹는 자고 죄를 지은 사람은 씹히는 자고, 음식이라고 말하면 오징어 뒷다리는 씹히는 거고, 예, 입은 그걸 씹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씹는 자인 초구와 구호의 입장이라면 구사가 딱딱한 양이라서 씹기 어려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오징어 한 마리 다 뜯어먹고 나면 턱이 좀 얼얼해요. 그죠? 오징어 한 마리 다 뜯어먹고 나면. 먹을 때 맛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씹히는 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초효와 상효가 씹는 공권력이 됩니다. 씹히는 것은 사람 간에도 씹힌다고 말합니다. 이유 없이 혹은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씹어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씹는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의 생각에 맞도록 순치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씹어서 뭐 하려고 씹어요? 심심해서 씹어요? 아니죠. 씹어 삼키려고 씹는 거야. 먹으려고. 죄인도 갖다 가두는 이유는 거기다가 자리가 모자라서 갖다 가두는 게 아니고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갖다 가둬놓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물론 전체로 보면 뭐 그런 것 같진 않지만 갔다 오면 더 나빠지긴 하지만 기본 목표는 교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정. 예, 교정하는 겁니다. 씹는 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있는 구사를 효율적으로 씹어서 소화시켜야 자신의 영양분으로 사용할 겁니다. 예, 이 이야기는 아무렇게나 상상해도 됩니다. 지금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음식을 먹는 것과 정치적인 얘기와 교정의 얘기를 이 세 가지는 이 서학계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음식 얘기다. 이 얘기는 뭐 교도소 얘기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거를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보조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요거는 책식으로 만드느라고 지금 열심히 만들어 보는데요. 되게 어려워요. 여기다 밑에 주석 따느라고 뭐 또 찾아봐야 되고 하여간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내 이빨이 나온 거. 정치적으로 정적이라고 해도 될 거고, 예, 그 씹히는 것은 음식이라고 말해도 될 거고,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정적이라고 해도 될 거고, 홍준표와 문재인이 관계라고 말해도 될 거고, 그죠? 될 거고. 예. 예예예. 예예. 아, 형 가서 핸드폰 가져오시라고 누가 부르네. 예. 예. 또 씹는 자도 어렵지만 씹히는 자도 어려워요. 씹는 사람도 그걸 씹어야지 내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씹어야지. 씹히는 자도 그 씹히느라고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상상을 어떻게 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서학계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이 모양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요. 요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저 그림이고요. 예. 위턱 맨 위에 짝대기, 아래턱 맨 아래 짝대기.
아랫니 두 개. 하나는 어금니, 하나는 송곳니. 예. 그러니까 송곳니로 쪼아서 잘라가지고 어금니로 잘근잘근 씹죠. 잘근잘근. 어금니로 잘근잘근 씹어요. 그리고, 예. 사효는 씹히는 대상물. 그 다음에 오효는, 예. 윗니. 윗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초효는 아래턱이고 상효는 위턱, 사효는 입안에 먹기 어려운 음식. 야, 다만 씹어서 소화시킨다면 요게 보약. 씹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 이제 이 이야기를 내외계의 덕으로 살펴봅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있는 문명과 이 움직임을 가지고 덕이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괴의 속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는 무엇을 뜻하냐? 요런 글자, 이라는 글자로도 표현되지만 불과 같은 거다. 불은 어떤 특성이 있냐? 밝은 거다. 밝은 거다. 요거는 지금, 예, 우레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레진이고 번개전이잖아요. 예, 그런 이름이 전기 같은 이름이 있는데, 이 전기는 어떤 거냐? 움직임을 전제로 한다. 번개 번쩍, 불이 번쩍 나게 땅 치는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이제 내계와 외계의 덕으로 살펴봅니다. 덕은 괴의 속성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외계인 니의 덕은 밝음, 문명함. 요 문명함이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문명 세상에 산다. 요 소리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서 요 문은 그럴 문이 아니고 문체날 문. 요 문자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 뒤에 보면 이렇게 광배 있죠. 예수님 뒤에 광배 있죠. 그게 문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표현은. 그리고 왜 똘똘한 사람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요. 예, 그게 문체입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나라 잘 산다. 아주 문명이 밝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게 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글을. 그리고 태양. 대단히 밝은 게 태양이죠. 불보다 태양보다 밝은 건 없죠. 불.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문명이라는 거는 문명이 밝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깨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문명이라는 거는. 예, 그거하고 태양처럼 밝은 거나 대낮이 밝은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양의 이야기에서는. 예, 신농시는 한낮에 저자를 열어서 천하의 백성을 모이게 하여 천하의 재물을 모아서 서로 바꿔가게 하여 각각 그 필요한 바를 얻게 하였다. 그것은 저 서합계에서 취하였다. 지금 아까 하던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합계에서 이 문명이 밝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급자족 생산해서 자급자족 하다가 이제부터 슬슬 바꿔먹게 시작했다. 산에서 나무 하는 놈은 나무찜 져다 주고서 강에서 고기 잡는 놈하고 고기하고 바꿔먹기 시작을 했다. 그게 언제냐? 예, 1호 중천 시기가 되어서 문명이 밝아진 시기가 되어서 시장에 모여서 그걸 서로 바꿔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밝은 낮과 함께 문화가 열리고 문명이 열리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생활이 풍부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꾀인 진의 덕은 요걸 괴라고 말해요. 세 개를 합한 걸 괴라고 말해요. 작은 거는 소성괴, 각각 소성괴고요. 이 통째로 합해서는 요걸 대성괴라고 말합니다. 대성괴라고. 예. 그런데 요 소성괴 요 진의 덕은 특성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뭐냐?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다.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이라고 말하면 진꾀를 뭘로 말하면 될까? 자동차 진. 예. 가만히 서 있는 어떤 사물하고 자동차하고 놓고 봤을 때 자동차는 진이다.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설계전을 살펴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재하는 것은 진에서 나온다. 제추로 진이다. 여기서 제는 황제라는 의미인데 주제자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제자라는 의미로.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주재하는 것은 진에서 나온다. 진이 어디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 이쪽에 여기 있죠, 그죠? 이쪽에 있습니다. 제추로 진이다. 모든 것은 진에서 나온다. 이 얘기는 또 다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모든 일은 봄에 시작한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시작한다. 요 소리입니다. 모든 일이 시작되는 지점은 봄이다. 이 봄은 이 괴로 놓고 봤을 적에, 그러니까 지금 금방 얘기했던 봄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 시간에 관한 소리입니다. 시간에 관한. 그런데 제추로 진이라, 진은 동방예라, 진은 동쪽이다. 예. 동쪽이다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예.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간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같이 놓고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예,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건 진이다. 진은, 지금 이 말은 또 생명 탄생이 진에서 나왔다. 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처음 생길 적이 어떻게 생겼냐? 물속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번개 번쩍해서 어떤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출발했다. 이 얘기다. 건곤, 두몽, 수송사비 하고 나가다 보면 두는 술의 둔이다. 술의 둔은 뭐냐? 술의 둔이다. 물에 전기 자극을 줬더니 거기에서 어떤 생명체가 나왔다. 고소리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렇죠. 무슨 과학 연구를 하는 가설을 세울 때 생명은 여기서 출발했다는 가설을 세우고서 검증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 얘기가 여기에 벌써 있다. 서구 과학이 밝힌 거라고 여태까지 말은 하고 우리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듣고 보니까 이 얘기도 맞더라. 지금, 그죠?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듣고 보니까.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생명의 기원이 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여기 처음 있더라. 예. 아이도, 그죠? 뱃속에서, 물속에 들어가졌다, 10달을 들어가졌다가 나온다. 아이도. 그 얘기로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 됩니다. 진은 동쪽, 리는 남쪽에, 태는 서쪽에, 감은 북쪽입니다.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방향으로 말했을 때. 그래서 서울 가면은 남대문 있죠, 남대문. 남대문 지난번에 타버렸잖아요. 그 남대문 이름이 뭐죠? 숭례문. 예, 숭례문. 예, 얘가 남쪽이죠, 그죠? 얘가 남쪽이에요. 예, 인예의지. 얘가 남쪽. 그리고 불을 상징하고. 그 불을 탔잖아요. 그래서 불 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를 둬요? 불 끄는 물단지를 둔단 말이에요. 비보로다가. 옛날 집들 앞에 가면 중국에도 가보면 큰 물단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비보예요, 비보. 남쪽 방향이 불방향이니까 불방향 비보로 해서 수기로다가 막아야지, 이거를. 물방향으로 물을 막아야죠. 듣고 보면 그럴싸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듣고 보면 그럴싸해요. 생명 탄생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의 둔께를 살펴보면 물과 전기의 자극의 조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요 계절을 다시 네 계절로 바꿔서 말해보면 계절의 시작은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을 거쳐서 겨울로 이어집니다. 같은 논리로 여기에다 방향을 대입하면 봄의 방향은 동쪽이 되고 여름의 방향은 남쪽이 되고 가을의 방향은 서쪽, 겨울은 추운 북쪽이 됩니다. 이제 아까 그 한글로 얘기했던 게 밑에 주석에 이렇게 달아놨어요. 일중이시하야 해가 중천에 떴을 적에 시장을 열어서 치천하지민이 취천하지와하야 천하의 백성들을 천하의 재화들을 그러니까 물자들을 모여들게 하여서 교역이태하고 서로 바꿔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서 각득기소하니 각각 그 필요한 말을 얻게 만드니 개치저 서합이라.
그걸 서학계를 보고서 그러한 이치를 터득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썼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설계준 5장에서 지는 동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만물이 주로 지나니 지는 동방이라. 여기요. 만물 주로 지나니 지는 동방이라. 모든 것은 진에서 나오는데 진은 어디냐? 동쪽이다. 우리 일강 선생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대한민국에서 나온다. 대한민국이 방향으로 진방이다. 그런 얘기를 오래되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늘 대한민국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다. 제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세계 한 200개 나라 중에서 지금 10위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 100등이 10등 하는 건 어렵지만 10등이 1등 하는 건 뭐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문제를 유출하면 안 되고, 문제지 유출하면 안 되고, 그거는 안 되고, 어떤 걸 제패하냐고요? 한 가지가 올라가면 나머지 다 따라 올라갑니다. 한 가지가 올라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 올라가요. 예. 뭐든지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주변 거는 저절로 됩니다. 주변 거는. 한 가지 잘하는 게 그게 어렵지. 예. 그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큰 게 경제력이지 뭐, 그죠? 지금 제일 큰 게 지금으로서는 경제. 예전 같으면은 화력, 무력이 제일 컸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무력 전쟁은 이제 겨누고만 있는 상태니까 우선은 경제죠, 경제. 트럼프가 하는 짓이 또라이 같지만은 경제 주도권을 안 뺏기려고 지금 댕댕거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거기에서 어떤 윤리가 있어? 아무런 윤리 없습니다. 그죠? 그 질서에서는 아무런 윤리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냐, 이득 보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죠. 뭐, 얘기를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 있냐? 아니. 자기의 패권적인 질서를 위해서. 그죠? 물론, 우리가 도움을 받으니까, 뭐, 그래, 기대 있으니까, 그래. 협력해서 잘해보자 이거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로 버리죠. 그래서 탄생한 게 어디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쌈 부셔놓고 지들은 빠져버리고 걔들만 지금 죽어라고 싸우고 앉았잖아요. 그게 국제질서예요, 그게.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경계해야 되잖아. 미국도 경계해야 되고 일본도 경계해야 되고 뭐 일본하고는 경계를 잘하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국도 그렇게 보면 같은 질서죠, 같은 질서. 지금 우리가 좀 덕을 보고 도움을 받는 것뿐이지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자꾸 길게 가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공부하느라고. 뭐 여기서 뭐 제가 그걸 뭔가 좀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 또 얘기가 다른데 전혀 그런 거 관계 없어요. 그죠? 예. 예. 가만 있어봐. 여기 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예. 여기서부터죠. 예. 설계전 6장 가운데 신이라는 설계전 6장에 신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 우리가 이제 종교 얘기할 적에 신을 이야기하죠, 그죠? 신. 신이 있냐 없냐. 지난 학기에 제가 학교 가서 신 존재를 증명하래. 난 신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 신 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은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있는 걸 증명하래. 없는 걸 증명하래. 있는 걸 증명하래. 아,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이 신은 각 종교마다 그죠?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고 불교 공부를 지난 학기에 금강경을 읽었거든요. 거기에도 내가 보기엔 신은 없어요. 야, 금강경을 읽었는데 금강경에 신이 없어. 부처님은 신이 아니야. 왜냐하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도 신 얘기는 아니에요. 겉에서 보면은 신 얘기 같은데 그걸 하나하나 파서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신 얘기는 없어요. 그게 보면은 불 잘하고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나 저게 신 잘하는 예. 신 될 수 있는 씨앗이 신. 그러죠. 불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뭐
뭐 어떤 건지 몰라도 그죠? 하여간 어쨌든 신자는 이거 아닌가? 신자는 징크스. 이거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처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역에서 신 얘기가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오고 이제 요새 말하는 사람들이 공자가 신 얘기를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도 뭐 많이 해요. 공자는 누가 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표현대로 빌리면 산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현재 일도 내가 다 모르겠는데 그 사후세계를 어떻게 알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걸 뒤집어가지고 공자도 신을 부정 안 했어 이렇게 또 말을 해. 자기 필요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공자가 신을 부정 안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거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이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랬지. 거기다 이제 그렇죠. 신을 공경은 하되 가까이는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경을 하라는 거 보니까 또 실체를 인정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주역에 나오는 신은 제가 보이는 신은 그 신 아니에요. 전부 다. 그 신 아니야. 요거예요, 요거. 야, 요거 묘하다, 요거. 야, 이거 묘하다, 요거. 뭐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을 나는 이해는 못 하겠어. 그런데 그 현상이 돌아가고 있어. 야, 요거 참 묘하네. 신기하네 하잖아. 신기하네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주역에 나오는 신은 저는 모두 요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신으로다가. 그러니까 그 머리 풀어 헤친 신, 뭐 그런 귀신, 그런 신으로 저는 이해하지 않아요. 그런 신으로. 설계전 6장 가운데 신이라는 것은 만물을 묘하게 함을 말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요 만물을 묘하게 하는데 요 신은 뭐냐 하면 계절이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그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봄 되면 여름 오고 여름 되면 가을 오고 가을 되면 겨울 오고 봄 되면 잎색 싹이 났다가 여름 되면 무성해지고 가을에는 다시 잠장하고 그 현상이 묘한 겁니다. 그 현상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늘 보는 그 당연한 것처럼 느꼈던 거를 이 사람은 그걸 묘하다고 말한 겁니다. 그걸 묘. 그렇죠. 묘하죠. 아니 어떻게 때를 그렇게 잘 알아? 때만 되면 착착. 우리가 가물이 들어가지고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며칠 있으면 비 와요.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며칠 있으면 비 온다고. 그 기우제 지내면 비 옵니다. 왜냐하면 기우제 지낼 때쯤 되면 비가 한참 안 왔거든. 증발대 올라가기 전에 갈 데가 어디 있어? 떨어져야지. 만물을 움직이는 것이 우레만큼 빠른 것이 없거라고 하여 7장에서는 지는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잡아가두는 괴다. 이 서학괴가 꽉꽉 씹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귀신과 잡아가둔다는 게 맞죠, 그죠? 여기서 귀신은 지금 아까 그 머리 풀어진 귀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로 본께를 읽으면 마라리아라도 잡는다고 한다. 이 뜬금없이 웬 마라리아야? 우리 책에 나온 얘기 그 얘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가끔 한자에다가 토를 안 달아놓는 글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퍼다 옮길 때 그렇게 써놓습니다. 그 정도로 이 괴를 이해하면 상황을 결단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할 겁니다. 구사효는 음의 자리에 있는 양효입니다. 이놈이야. 부정이죠. 부정. 옳지 않은 놈. 씹어서 먹어야 되는 놈. 씹어야 되는 놈. 이 효를 잘 씹어 삼킨다면, 씹어 삼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딱딱한 놈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딱딱한 놈을 말랑말랑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빈입이지 뭘. 그죠? 이 딱딱한 걸 말랑말랑하게 하면 빈입 아니에요, 빈입. 씹은 건 넘어가서 내게 됐고, 그냥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린 거지,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돼버린 거고, 예. 산내 이깨죠, 산내 이깨. 턱이자 이깨.
이와 변한다면 이게는 살래 있게가 됩니다. 살래이는 턱을 의미합니다. 턱. 인체에서 위턱은 고정되어 있고 아래턱은 열심히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변한 이 괴는, 이 외괴는 간이 되고 산이 되고, 진짜 어떻게 쓰지? 까먹었어요. 예, 그침, 수톱이 됩니다. 그침. 아래 거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턱은 가만히 있고 아래턱만 덜벅덜벅 하면서 올랑내리락 한다고 말해도 됩니다. 서학계 이야기들은 양민을 괴롭히고 사회에 해가 되는 자를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로 진행이 됩니다. 여태까지 먹는 얘기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먹는 얘기 여태까지 했는데 이 첫 문장을 딱 보니까 서합은 형하니 이용옥하니라. 요 옥이 오곡자거든요. 옥. 저 감옥 옥자입니다. 왜 뜬금없이 또 저게 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씹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도 씹잖아요. 공권력이 사람 씹는 게 감옥에 갖다 가두는 거야. 공권력이 사람 씹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예, 입에 잘 안 씹히는 이깔을, 오징어를 자글자글 씹어 먹는 거나, 사람을 자글자글 씹어서 사회에 되돌려 놓는, 양민으로 되돌려 놓는 거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요 옥자 글자를 보면요. 옥자 글자를 보면 요거는 저기 이 개사슴 녹변이죠. 그죠? 개. 이것도 개고요. 이것도 개고. 개 짖는 소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개 짖는 소리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거야. 옥이.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개소리를 들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안 들어주니까 아까 그거는 본인 소리도 개소리가 되고 이 안에다 그냥 개소리하고 동화가 돼버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동화가 안 되잖아. 대단한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대단한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서합은 여태 서합이 뭔가를 여태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씹는 거라는 얘기를 여태까지 했습니다. 서합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 씹는 얘기, 음식 씹는 얘기, 뭐 정치인들 홍준표 씹는 얘기. 근데 홍준표 잘못 보니까 너무 딱딱한 걸 씹은 것 같아. 잘못 들이댔어. 이빨은 저기 들먹들먹 하는데 너무 딱딱한 걸 씹었어요. 그럼 자기가 도로 빠지지 뭐. 그거죠. 자기가 빠지지. 이가 단단한 걸 가지고서 자기가 지지를 받는 그런 걸 가지고서 냈다 물어버려야지 여기 확 씹히지. 지가 이가 저 이빨이 들먹들먹 하는 게 뭘 씹으려고 들었죠. 그러다가 저기 그건 뭐죠? 옛날 뭐 뜨거운 거 그죠? 뭐 개한테 던져 개 이빨에 몽창 빠진다며. 야, 뜨거운 뭔가 하여간 뭐 그거 주면은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죠? 딱 그 꼴이지 뭐. 딱 그 꼴 보니까 그래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나는. 예. 예, 서합은 형통하다. 말이 안 돼요. 씹는 게 뭐가 형통해? 옥을 쓰는 게 이롭다. 감옥 가는 게 뭐가 이로워? 글자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돼요. 여태까지 씹는 게 이롭다 그랬잖아. 이로운 거는요, 사방에 다 이로워야지 이로운 거야. 그 씹히는 놈이 재수 없으면 이로운 게 아니에요. 씹히는 놈도 이로워야 되고 씹는 놈도 이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게 어려워. 여기서 여기서 이죠. 군자는 형하고 소위는 비라 이래놨으면은 말이 되는데 지금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형통하다 그랬단 말이지. 그냥 좋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좋은 거는 씹히는 놈도 좋아야 되고 씹는 놈도 좋아야 되는 거야. 승리는 뭐예요? 윈윈. 서로 만족해야지 승리가 되는 거지. 한 놈이 만족을 못하면은 계속 씹히죠, 뭐 또. 그렇게 되죠. 요걸 씀이 이롭다. 옥을 씀이 이롭다. 요 얘기는 뭐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바늘도둑 요 놈을 회초리로 좀 때려가지고 바꿔놓으면 소도둑 안 된다. 요 말입니다.
오골씀이 이롭다는 말, 요 말이 뭐냐 하면 죄를 진 놈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큰 죄 짓는다. 그래 붙잡아다가 좀 일벌백계로다가 경을 좀 쳐놓으면 요놈이 죄를 안 짓는다. 요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런 의미가. 또 우리 교정도 마찬가지죠. 그냥 갖다 죄 지은 놈 갖다가 몇 년 가두자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걸 교화를 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 놓자 이게 목적이야. 목적대로 되진 않지만 그죠? 그거하고 똑같죠. 그거하고. 앞에서 서합은 씹어서 소화시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으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괴사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서합은 형통하다. 오골씀이 이롭다. 이미 서학계 괴사에서 형통하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사양효는 씹히는 대상물이니 뻣뻣하니 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안에 구운 오징어를 우물거리듯이 한다면 소화시키지 못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폐를 끼치는 여러 사회학을 제거하는 일은 교정시설을 두는 일입니다. 사회에 해악을 주는 것을 일벌백계로 결단한다면 그런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니 옥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형무소는 직접적으로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 본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 문왕시대에는 문명이 좀 많이 발달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죄도 별로 안 지었다. 그래서 옥이 하나면 됐었다. 그런데 문명이 점점 발달하면서 점점 나쁜 짓 하는 놈들이 많아져서 옥을 동서남북에 세웠다. 지금은 뭐 고을마다 있죠. 영월도 있고 원주도 있고 가까운 데만 해도 청송도 있고 생각나는 데가 그건데 그죠? 뭐 나라 안에 네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고을고을마다 있다. 충주도 있고 구치소. 형무소는 직접적으로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 본다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효과도 있다고 말해도 될 겁니다. 범죄 예방 수단이다. 형무소를 두는 것이 한 국가를 통치하는데도 절대 필요하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죠?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뛰기도 하지만 생사여탈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사형 한 것도 딱 방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사람을 그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잖아요. 입안의 장애물을 씹어 없애는 것을 옥에 결부시켰다. 옥이 이야기하고 등치시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형벌을 집행하는 것은 범죄자를 베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물체를 입안에 있다고 비유한다면 옥은 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위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옥을 쓴다는 것은 형벌로서 사회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법가라는 게 있죠. 법가 사상이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법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법가는 전국시대 제자백가의 한 유파로서 그 계통을 이은 일군의 정치 사상가에 대한 총칭입니다. 특히 유가 사상과 대립 항쟁 과정에서 발달하였으며 전국시대의 전제적 지배를 지향한 군주에게 채용되었습니다. 전제군주에게 법가가 있죠. 진나라의 뭐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요. 진 한나라의 통일제국의 성립을 뒷받침한 중요한 사상이 되었습니다. 유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법가도 있을 때 필요할 땐 있어야지. 요새 필리핀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나 몰라요. 두테르테 대통령. 대들자마자 그냥 뭐 사거리 막 예전에 전두환 시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다가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안 됐고 답답한 일이지만 사회 전체 시스템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면은 잡히질 않죠, 그게. 그런 경우에는 저도 써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옥을 쓴다는 얘기는 그 당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보면 참 안 되는 일이지만 사회 전체를 살리려면 쓸데없는 게 아니고 좀 일부 좀 아닌 거는 좀 비워내버려야지 그 몸통이라도 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서 예문지에 의하면 신상 필벌의 질서 이런 정치를 주장한 장점이 있고 오로지 형법에 의거하여 때로는 육신의 정까지도 저버린 것이 단점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가족에 대한 범죄를 숨겨주는 건 죄가 안 돼요.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는 건 죄가 안 돼. 근데 하나는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간첩죄. 그거는 왜? 너무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너무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예외 상황이란 말이에요. 간첩죄.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신고 안 하면 그건 잡혀가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디 가서 저 사람을 죽이고 왔는데 숨었는데 내가 감췄다? 이거는 죄가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간첩인데 아들이 이거 신고 안 했다? 요건 죄다. 그 얘기죠. 위나라의 문후를 받들어서 부국강변의 실적은 올린 2회, 진나라의 재상으로 국내 개혁을 달성한 상황, 저서를 통하여 진시황을 감탄시킨 한비자 법가죠. 진통일제국의 기초를 구축한 이사가 뭘 했어요? 분석행위 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사실 분석행위는 제가 보기에 육아가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면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예, 그 책을 싹 불사르고 선비를 뭐 다 죽였다라 했는데 선비가 그 시절에 몇 명이나 됐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자기의 그걸 하려면 그렇지 뭔가 좀 불이 번쩍 나는 무슨 어떤 게 있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그 작은 거를 쳐서 큰 거를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들 형을 치고 공업을 친 거는 그 사람 개인적인 사람의 관계로 보면 참 못돼 처먹은 일이지만 그 사회를 장악하는 능력으로 보면 아주 탁월한 거죠. 뭐가지 딱 두 개 따고서 조선반도를 다 주워 먹었잖아요. 그걸 그렇게 못하면 5만 사람이 질질 그래고서 잡아다 넣었을 거예요. 한 사람 안 되는 사람 다 잡아들으려면. 그걸 딱 하는 걸 보더니 모두 다 바짝 얼어가지고서 팽팽 돌아가죠.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지도자다 하는 생각이 이것도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이 듭니다. 늘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좀 부담스러워. 예. 그리고 처음에 그 우려했던 거와 다르게 대단히 당당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찬양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은 트럼프하고도 맞짱 뜨고 앉았고 뭐 저만 하면은 한 34살 됐나요? 아직 40은 안 됐죠? 예? 36. 예. 36살 지금 우리 여기 같으면 애들 아니에요? 지코도 못 닦는 사람 못 닦잖아요. 근데 시집장가 예? 이제 겨우 시집장가 가요? 그것도 가라 밀어야 가지. 알았어, 어디 갔냐? 예, 전한의 중앙 집권화에 힘쓴 조조, 무제 때 유능한 경제 관료 상홍양 등이 법가의 대표자들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옥 얘기 하니까 지금 법가 얘기를 좀 이제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먹을 시간 됐습니다. 여기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안 쳐다봐도 됩니다. 차 한잔 하시고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